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정치권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한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을 했는데 이게 부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여전히 꽉 막혀 있고요. 6월 국회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현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강효상 의원 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참사관 중징계,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고발, 검찰 고발. 자, 발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외교부가 관련 그 법, 그다음에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내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그 조치로 인해서 외교관 3명 중에서 그 직접적인 그 자료 유출한 1명은 그 외교 기밀 유출한 비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그 징계와 함께 사법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서 강효상 의원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이 외교 기밀 유출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이것을 언론에 했다는 것으로 해서 아마 조만간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점 보는 시점에 따라서요. 강효상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런 부분은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외교부에서 이제 기밀이 유출된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부 건이면은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경화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한번 상황 전체적인 감찰을 충분히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직접적인 당사자, 예를 들면 징계 대상자,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는, 기밀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주미대사관을 포함한 외교부를 둘러싼 전반적인 직무감찰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요. 만약 이것이 지속적이게 반복돼서 이루어졌고 그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수한 현상, 그 특정 지역에서 공간에서 일어난 지역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외교부 본부가 아니라 해외 주재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지금 외교부가 곳곳에서 지금 공관장, 대사 또는 주요 그 외교관들이 이러저런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관 책임을 묻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장관이 책임을 지는가 아닌 거를 좀 정확히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대사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미대사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장관보다는 책임이 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지 공관 같은 경우는 공관장 책임하에 대사의 책임하에 지금 관리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일상적으로 그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위임받아서 우리 대통령의 국가를 대표해서 그 지역에 나가 있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미대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익 제보 형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익 제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폭로를 통한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은 어떤 경제사회적 사안들이었죠. 우리 저 국가 내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외교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기밀, 더군다나 그것도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혀 그 가감 없이 이거를 외부에 그것도 야당 정치인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네. 두 가지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어떤 사적 인연관계 이 관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떤 그 야당 정치인에게 그 어떤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줄을 댔거나 또는 과거 정권에서 그 이 연관이 있는 정당 또는 그런 그 인적 관계를 활용해서 국가의 기밀을 몰래 유출해서 그 다른 야당에게 그 넘겨준다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국정농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강효상 의원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뭐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진다. 물론 이제 이쪽 반대쪽 그 후배 쪽에서는 별로 안 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와 함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야당 의원 탄압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할 때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알 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한미 양국 정상에 서로 간에 아주 지금 현재 민감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문제 또는 한미 통상 문제 등 여러 가지 한미 양국의 현안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지금 5월 달에 한번 이번에 왔죠.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G20 오사카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5월, 6월의 계기성을 그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한번 오는 것이 양국 관계나 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우리 대통령의 판단을 미국 대통령한테 전했고요. 미국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러저러한 반응을 보이거나 호응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상 간의 그 통화 합의 사항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합니다. 그것도 특히 정상의 일정과 관련된 건 양측 그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한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전혀 무관하다. 즉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해서 그 나쁜 결정 또는 불법적인 결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 결정이 그 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그 나쁜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때죠. 실제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고 있는데 2015년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에 따라서 아베 박근혜 간 그때 아베 박근혜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를 적절하게 그 서로 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양국 합의인데 이것을 국익 침해라고 해서 비공개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총리였어요. 그렇게 결정한 분이 이것을 국민 알 권리라는 건 자가당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국회 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직무상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회의 또는 상임위장에서의 표결이나 또는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지금 일부 분들이 정론관도 국회 아니니까 의정 활동이 아니냐 하는데 이 정론관에서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이나 상임위나 본회의 발언을 하기 전에 편의상 기자들에게 보도자를 먼저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책권의 연속선상에 봅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걸로.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와 아무런 관련 없이 지금 정론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강효상 의원님이. 저는 이런 사적 관계를 어떤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활용한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매우 잘못된 관행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나 또는 해당 공무원 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난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서 뭐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미 외교부 조사에도 나왔지만 그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의 관계가
그 최근에도 3월, 4월, 5월 이렇게 있었는데 그 네. 이전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강해상 의원의 이게 단독행위인지 네. 실제로 강해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언론사의 그 임원 출신, 간부 출신이거든요. 예.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자료 유출이 그런 언론사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건지 네. 국가 기밀이 또는 당 차원에서 강해상 의원을 조직적으로 독려해서 이런 문제를 갔던 것인지 예. 그러니까 아니면 강해상 의원의 개인적인 그야말로 의정 활동 그러니까 예. 개인적인 어떤 이 불법 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서훈 양정철 회동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다른 야당들도 뉘앙스는 좀 비슷합니다. 총선 개입 그리고 관건 선거 시작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이 워낙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자기들 했던 방식으로 우리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서훈 원장이 국정원장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법을 우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국내 IO라고 그러죠. 국내 예. 정보 정치 수주를 위한 정보 담당관들에 대한 정치 사찰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거든요.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들이 우리 당과 지금 정부가 같이 하고 내부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 즉 이런 국내 정치 사찰을 법으로 금지한 내용을 네.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처리 안 하고 도리어 국정원이 어떻게 한다, 국정원장이 어떻게 한다 이 얘기는 좀 어불성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에는 아무런 사실 근거 없습니다. 만났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비밀에 만난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한때 남북 관계를 했기 때문에 MBC의 대북 담당하는 김연경 기자를 같이 같이 동석했던 자리거든요. 네. 김연경 기자는 정치에 아무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든 정치에 무슨 생각을 가진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김연경 기자를 앞에 앉혀놓고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 민주연구원장이 서로 정치적 어떤 공작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 강남의 공개적인 밥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모처에서 비밀리에 알 수 없는 곳에서 만났다면 도리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남이 적절했느냐 내용을 떠나서요. 네. 근데 민주당 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만남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정치적 논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이원우 수석 부대표께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얘기한다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약간은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강남의 그냥 음식점에서 공개적으로 만난 것을 갖고 정치적 음모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나갔다. 이게 저 요즘 우스갯소리하면 라면 공세라고 하는데 어떤 가정을 해서 뭐라면 이 라면을 나중에 보면 이 라면은 다 사라지고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치적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된 공작을 했다면 부적절하고 이거는 국정법 위반이다. 근데 앞에 라면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아무도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총선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북 관계, 남북 관계, 네. 미북 관계 이런 얘기들을 주로 화제로 했다고 치더라도 네. 이거는 여당의 어떤 총선 전략의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과 같이 했다는 거는 좀 그 사람에게 그리고 여당에게 국정원장이 일정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드밴티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계속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국정원장께서 이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이런 논란이 될 걸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이 어떤 정치적 공세로 갈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국정원장이 여당 정치인을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만 얘기하고 하면
국정원장께서 이후에 좀 더 삼가하시고 주의하시면 될 일이지 예. 이것을 정치 논쟁으로 근거도 없는 정치 논쟁으로 해서 국정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훈 정보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당 입장은 뭔가요? 국회를 정상화해서 하면 되죠. 저는 자유한국당, 저는 이해훈 의원님이 따져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에 예.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선택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거나 추가 경정 예산, 이 진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네.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상임위원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반쪽짜리 국회에 만드는 것이고요. 국회의 존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있는 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여당한테 어떻습니까? 국회로 들어오는 것은 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와서 일하는 거는 본인들이 위임받은 책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들어와서 불만이 있으면 또 우리 여당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들어와서 요구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기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도 저는 그러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